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먼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60대를 넘기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젊을 때처럼 힘도 없고 사회에서도 밀려났는데 남은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자식들은 다 컸고 손주들은 가끔 봐도 부담스럽고 배우자와는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오히려 대화는 줄어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병원에 가고 장례식에 가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4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철학이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철학은 나이 들어서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무섭게 들리시나요? 천만에요. 이 말은 사실 가장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죽음의 연습이란 육체에 집착하지 않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적 욕망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나, 영혼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여러분의 나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적합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승진, 돈, 인정, 성취. 그런 것들을 쫓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더섭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세 가지 가르침을 통해 노년의 삶을 어떻게 품격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굴의 비유를 통해 타인의 시선과 비교에서 벗어나는 법. 둘째, 향연을 통해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영혼의 사랑. 셋째, 국가를 통해 욕망을 다스리고 얻는 진짜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플라톤과 함께하는 노년의 품격 찾기 여행으로.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60대 이후의 삶에 맞춰서 다시 풀어보려고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동굴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굴 벽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뒤에서 불빛이 비치고 그 불빛에 비친 그림자들만 보며 살아온 겁니다. 그림자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 세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쇠사슬에서 풀려나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엔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눈이 적응되고 그제야 그는 진짜 세상을 봅니다. 나무, 하늘, 강물, 태양. 그동안 자신이 본 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굴에 갇혀 살아왔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갇혀 있던 동굴, 그건 바로 남의 시선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애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옆집은 의사래. 나는 아파트도 작고 연금도 적은데 친구들 모임에 가면 자꾸 비교하게 돼. 60평생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문대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모든 걸 다 이루셨나요? 혹은 이루지 못하셨나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룬 사람도, 이루지 못한 사람도, 결국 똑같이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가 그림자였으니까요.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너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자식이 뭐라고 하든, 내 배우자가 뭐라고 하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질문은 6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를 키울 책임도, 돈을 벌어야 할 의무도, 사회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이제 비로소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동굴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교를 멈추는 연습. 친구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누가 손주 자랑하고, 누가 여행 갔다고 사진 올리고, 누가 자식이 승진했다고 하면 부러운 마음, 초라한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딱 3초만 멈추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자기 보호입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작은 기쁨을 스스로 찾는 연습.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은 처음엔 눈이 부셔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적응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처음엔 허전합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며 살지?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그림자가 아닌 진짜 햇빛입니다. 세 번째, 용서하는 연습. 동굴에서 나온 사람은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그림자일 뿐이야. 밖에 진짜 세상이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미쳤구만. 여기가 전부야.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들을 탓하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생각이 고리타분해?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냥 우리 편하게 살자. 왜 자꾸 철학 타령이야? 라고 할 때, 화내지 마세요. 그들은 아직 동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도 언젠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햇빛 아래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계시면 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굴에서 나온 사람은 다시 어둠에 익숙해지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이미 빛을 보았기에 더 이상 그림자에 속지 않는다. 여러분, 60대가 넘으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지위도, 외모도. 하지만 하나를 얻습니다. 자유.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기준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여러분은 동굴 밖으로 나올 자격을 얻은 겁니다. 한 발짝씩 천천히 걸어 나가세요. 햇빛이 눈부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곧 익숙해질 겁니다. 영혼의 에로스,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운 사랑.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난 이제 늙었어. 사랑 같은 건 끝났지. 아닙니다. 플라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나이 들어서야 시작된다. 향연이라는 책에서 플라톤은 에로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며 사랑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한 여성 현자 디오티마의 말을 빌려 에로스의 사다리를 설명합니다. 사랑에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1단계 아름다운 육체를 사랑한다. 젊었을 때 우리는 예쁜 얼굴, 멋진 몸매, 그런 외모에 끌립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플라톤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육체는 늙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새고, 허리가 굽고, 살이 처집니다. 그럼 사랑도 끝날까요? 아닙니다. 2단계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한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넘어서면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영혼의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선함, 지혜, 용기, 절제.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예쁘고 잘생겨서 만났을지 몰라도 50년을 함께 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것, 말없이 손을 잡아준 것,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고생한 것,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준 것. 이건 육체의 사랑이 아닙니다. 영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늙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3단계 지혜를 사랑한다. 플라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지혜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필로소피아 필로소피에, 철학.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지혜를 사랑함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를 사랑한다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건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열망,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하는 갈망. 이런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순수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지혜를 출세의 도구로 썼으니까요. 시험 보려고, 승진하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배웁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역사를 알고 싶어서 책을 읽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에로스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육체의 사랑은 시들지만 영혼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자막 강조.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 혹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할 대상을 못 찾았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무기력에 빠집니다. 할 게 없어. 의미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쓸모없지 않다.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손주를 사랑하세요. 친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혜를 사랑하세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자연을 거닐고, 하늘을 보세요.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만 할 수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기 직전까지도 나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과 진리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슬퍼하면서도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저분은 정말 지혜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랑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의 사랑, 출세가 아닌 지혜의 사랑. 이 사랑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뜨거운 에로스가 살아 있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육체에서 영혼으로, 외모에서 지혜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젊다. 왜냐하면 영혼은 늙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여전히 젊습니다. 영혼은 늙지 않으니까요. 나이 들면 욕심이 없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욕심은 더 강해집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요양원도 못 가고 자식들한테 짐이 될 텐데. 이런 마음, 당연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라. 1점. 이성리싱 머리.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판단을 내리는 부분. 2점. 기계치가이 가스. 명예를 중시하고 용기를 내는 부분. 3점. 욕망유왕 배. 먹고, 자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부분. 플라톤은 이걸 마차에 비유합니다. 이성은 마부유후입니다. 기계와 욕망은 두 마리 말입니다. 한 마리는 순한 말기계, 한 마리는 사나운 말욕망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나운 말이 너무 강합니다. 성욕, 식욕, 무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저 사람보다 더 갖고 싶어. 저것도 사야 해. 이것도 사야 해.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말에게 끌려다닌 마부였습니다. 마부가 말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마부를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사나운 말의 힘이 약해집니다. 성욕도 줄어들고, 식욕도 예전 같지 않고, 무욕도 사실, 이제 뭘 더 사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플라톤은 여기서 소포클레스라는 극작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늙음이란 사나운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는 욕망이 우리를 주인처럼 지배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불안하고 초조할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주인의 목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이제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욕망이 약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품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노인은 욕망이 약해지면서 그냥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의미가 없어. 그냥 TV나 보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하지만 어떤 노인은 욕망이 약해지면서 이성이 빛을 발합니다. 이제 나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 그 차이가 뭘까요? 절제지혜주의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4가지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란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적절히 다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젊었을 때는 맛있는 거 찾아다니며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에 맞게 적당히 먹습니다. 그렇다고 욕망을 죽인 건 아닙니다. 이성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내 몸에 좋은 만큼만 먹자. 돈. 젊었을 때는 더 많이 벌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돈에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짐 안 되고 내가 편하게 살 만큼만 있으면 돼. 자식. 젊었을 때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리를 둡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내 인생 따로, 내 인생 따로. 이것이 바로 절제의 힘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자기 자신의 주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성으로 삶을 선택하는 사람. 화내고 싶을 때 참을 줄 알고, 먹고 싶을 때 절제할 줄 알고, 사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끌려다니고 계신가요? 자식 걱정에 끌려다니고 계신가요? 돈 걱정에 끌려다니고 계신가요? 건강 걱정에 끌려다니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걱정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는 마세요. 한번 멈추고 숨을 깊이 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은 진짜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왜 나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플라톤의 제자였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병이 오는 건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내 마음가짐, 내 태도, 내 하루하루의 선택. 이것만이 진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노년의 품격이 생깁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걱정에 짓눌리지 않고 담담하게 고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철학자의 모습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나운 말을 다스리는 현명한 마부.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한 감옥 70세의 노인이 독배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칠 계획을 짰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합니다. 법을 어기고 도망치는 건 내가 평생 가르친 것과 어긋난다.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 왜 우는가? 나는 평생 죽음을 연습해왔네. 이제 그 연습의 결과를 보일 때가 온 것이지. 그는 독배를 들고 담담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리톤,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달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죽음 앞에서도 빚을 갚는 걸 잊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철학자의 품격입니다. 플라톤은 이 장면을 파이돈이라는 책에 기록하며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버시자 스승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알던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의로우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담담하게 죽을 것인가? 후회하며 죽을 것인가? 아니면 평온하게 죽을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욕망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가꾸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이 왔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았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 나와 진짜 빛을 보세요. 영혼의 에로스로 지혜를 사랑하세요. 욕망을 다스리며 품격 있게 사세요.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소크라테스처럼 담담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살았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혼은 영원하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병과 상관없이, 외로움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부디 그 빛을 끄지 마세요. 죽는 순간까지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 품격 있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어떤 동굴에 갇혀 있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